안녕하세요. 타란툴라 코리아의 멍이멍입니다. 오늘 소개할 친구는 슬라이시 블랙입니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저번 루푸스 영상에 댓글이 3개밖에 안 달렸어. 조회수는 많은데 댓글이 많이 안 달렸어요. 분명히 이 루푸스 다음 또 싸나운 지타류를 우리가 찍는데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학명 시리오가푸스 슬라이시 블랙에서 최근에 또 뭐 변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밍고 칠루스 카르펜시스 뭐예요? 읽어줘. 기억이 안 나. 포밍고 칠루스 카르펜테리. 카르펜테리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슬라시가 저한테 너무 이게 익숙하지. 십몇 년 동안. 근데 얘네들이 지타류가 또 이제 또 잡 얘기로 가는데 학명 수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명이 원래는 보통 앞에 있는 학명들은 다 연결이 되고 뒤에 이제 학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은 그대로 가는데 이름만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 이쪽 지타류들은 통째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프루펜마였다가 다 이전돼서 시리오로 가고 뭐 호밍글로치로 가고 뭐 이런 게 많아서 이 친구도 지금 어쨌든 슬라이시 블랙으로 그냥 전자로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후자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어쨌든 슬라이시 블랙은 슬라이시 블랙이다.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 학명은 그래요. 현재는 포밍고 칠루스 카르펜테리로 지금 수정이 돼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학명을 잘 안 부르고 그냥 슬라이시 블랙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나마도 슬라이시 블랙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또 뭐 술라이시 블랙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네, 이 친구도 커먼 네임이 좀 많아요. 어떤 커먼 네임을 갖고 있냐면은 이제 슬라이시 자이언트 또는 슬라이시 자이언트 블랙 또는 슬라이시 그레이 벨벳. 그리고 네, 또 있어. 근데 이 친구가 확실한 건 얘기할 거는 국내에서 처음 소개될 때는 슬라이시로 소개됐는데요. 정확하게 읽으면 술라이시, 술라이시. 그죠? 그것도 또 인도네시아어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정확한 발음을 또 발음해내기가 한국인으로서는 또 어렵죠. 기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평균 기후는 36도. 최대 36도. 최대 36도, 32도에서 22도 사이가 왔다 갔다 한다. 그죠? 네. 자바섬보다는 조금 시원하다고 하네요. 맞아요. 루푸스가 살고 있는 동네보다는 확실히 술라이시가 좀 더 기온이 조금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온도는 한 28도, 26도 되겠네. 32도에서 22도 왔다 갔다 하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친구도 건기가 있죠. 네, 건기가 한 7월에서 9월. 그리고 1월부터 우기가 시작되고. 네. 그렇다 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서식지를 얘기를 하면 재밌어요. 이 친구들이 슬라이시의 섬에 살고 있지만 해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래사장 있죠. 모래사장, 해변의 모래사장, 동남아의 모래사장, 그 뒤편에 야자나무들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모래바람을 받으면서 서식지가 시작이 되더라고. 재밌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레이시아 지구 타이거, 말레이시아 얼스 타이거나 뭐 말레이시안 블루 이런 애들은 한 중앙, 아주 밀림이 한 중앙에 서식하고 보통 다른 이제 인도네시아 개체군들, 나무위성 개체들도 이제 산림의 한 중앙에 살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해변에서부터 시작돼서 밀림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발견되는 게 재밌게도 이제 해변에 있는 작은 나무, 야자수 같은 데서부터 발견이 돼요. 그리고 해외 정보를 보니 이 친구들은 유체 때는 돌틈이나 이런 데서 서식을 하지만 점점 성체가 될수록 큰 나무의 옹이에서 산다고 알려져 있어요. 신기해요. 그게 또 아마 얘네들이 옹이를 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옹이들이 어쨌든 얘네들이 서식하는 그 같이 진화한 나무들도 그렇게 옹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겠지. 그게 밀림이란 구조 자체가 그 햇볕을 받기 위해 나무들이 갈수록 높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나무가 부러지면서 옹이를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이네요. 전문성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 옹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옹이에 들어가서 사는 거기 때문에 옹이가 생각보다 맞아요. 정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새 딱따구리들이 만드는 우리 국내에 있는 옹이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을 자세히 보면은 옹이들이 이렇게 나무결에
이게 크로코 튜브처럼 꼭 갈라져 있어. 그런 데서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그런 옹이들이 많다. 그리고 거기를 자기 둥지로 선택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기. 이제 크기를 얘기하자면 이 친구들이 최초에 발견됐을 때도 국내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입문했을 때도 슬라이시는 있었어요. 그때도 많은 최고의 고가 라인을 가졌던 친구들인데요.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제일 크다. 지타류 중에서 제일 크다라고 알려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쟁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우리나라 크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게 그냥 구글에서 제일 큰 게 알려진 게 슬라시였었어요. 그때 아마 거기 사이트에서 구글에 검색되는 사이트에서 다른 종들은 뭐 25cm 이하라고 표현됐으면 얘네는 30cm라고 표현돼 있었거든. 근데 뭐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개뻥이죠. 그쵸 30cm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또 우리 또 타란 선진국 유럽에서는 이게 대각선으로도 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몇 센치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때 이제 제일 크다라고 그러니까 거의 넘사벽 수준으로 소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한 2000년도 2010년도 초반 때 이제 원래 수마트라가 제일 비쌌다가 수마트라가 낮아지고 얘네들이 가격이 더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번식이 좀 되고 확실히 수마트라보다는 번식 난이도가 조금씩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점차 가격이 떨어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금액으로 이제 분양가로 유지되고 있긴 해요. 근데 이 친구들도 2000년도 초반 때, 2010년도 초반 때쯤에 최고가의 개체 중에 지타류의 하나였다. 근데 그 이유가 크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크기도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참 그러니까 이게 키워보면 큰 편이긴 한데요. 같은 지타류의 다리가 긴 나무위성 지타류 대비 성장 속도도 준성체가 좀 더디고 성장 크기가 탈피 대비에 빵빵 커지지 않아. 그게 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WC 개체군들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큰지도 아직도 감이 안 오고 근데 성장후 그러니까 우리들이 키우는 걸로 봐서는 말불 이렇게까지 이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짓하나 이렇게.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석연을 덧붙이자면 말불 우리가 흔히들 꼽는 네. 저나 형이나 네. 뭐 멍이민이나 흔히들 꼽는 3대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공신력이 있는 게 오피셜이 아니죠. 네. 그냥 재미로 꼽는 건데 3대 대형종이라고 꼽는 게 말불 싱불이 같은 종이라고 보고 네. 말지타 네. 거기 하나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레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 통틀어서 네, 얘기하는 아시아 3대종인데 네. 여기에다가 슬라이시를 넣지 않는 이유가 슬라이시를 10년 이상 키워도 이 정도로 큰 종이 큰 어덜트 그러니까 암컷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결국엔 성장 속도가 느린 거냐 아니면 그치. 그 환경을 못 맞춰줘서 환경을 그런 거나. 맞추지 못해서 크지 않는 거냐 아니면 원래 크지 않은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어려워. 왜냐면 이게 더블 개체를 본 적이 없기 그래서 때문에. 그렇다면 해외에서 그 발견된 종들은 왜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너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큰 개체들이. 그렇죠. 그래서 괜히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큰 개체들이 있다는 것들이. 그렇지. 아니 근데 예전에 그 처음 소개될 때 그 초록색깔 체리통에 찍었던 사진이 있어 해외에서 그 알려질 때. 근데 거기서는 또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 근데 그 사진의 각도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자로 잰 건 아니라서 그렇다. 뭐 이것도 우리 이거 지금 구독자분들도 보시면 재밌겠지만 저랑 참 궁금했었어요. 저랑 이 슬라이시의 크기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작은 건 아니야. 작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형급은 맞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최대 20cm까지는 이상 자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타란센터 내 개체군이 저보다 더 컸었던 개체가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컸었고 센터님이 참 애착이 있었던 친구였는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 갈까요? 장점은 올 블랙의 싸나움이에요. 왜냐면은 이 친구는 원래 보통 제가 다른 종들은 단점에다가 싸나움을 주는데 이 친구들은 장점이 싸나운 거예요. 왜냐면 알고 키우잖아. 싸나운 거 알고. 올블랙에 싸놨고 그리고 히싱에 대한 소리를 냅니다. 보통 지타류나
뭐 다른 종들은 히싱을 낼 때 킹바군 말고는 소리가 별로 없어. 씩씩거리는 게. 근데 슬라시는 다른 나무위성형 지타류 친척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히싱 소리를 내요. 지지직 이런 소리가 내는데 그것도 영상에 잘 담겨졌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작게라도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싸나운 거 이게 장점. 단점? 네. 최대 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사육 환경에서는 실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커. 분명히 큰 건 맞아요. 근데 최대종으로 이제 소개됐던 넘사벽에 소개됐던 만큼의 키우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게 있다. 근데 그건 있어. 얘네가 생각보다 수명이 길어. 다른 애들보다 개복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유체 때 많이 죽는다고 해도 준성체 때부터는 되게 오랫동안 사는 것 같아. 지금 있는 것들도 나이가 다 뭐 5살 이상 됐고 그리고 센터님께서 키우셨던 것도 나이가 꽤 많거든.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도 뭐 있는 것들 보면 그 대신 이제 말불이나 싱불 그런 거 우리가 예전에 설명했지만 이 친구들은 산란을 하고 많이 그 다음에 힘들어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얘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한 3-4번씩 산란을 하더라고요. 다른 지타류 나르게.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많이 큰 걸 한번 보고 싶네요. 국내 시장에서 있는 것 중에. 총평이요? 네. 그래요. 우리 또 말이 좀 길어졌어. 우리 구독자분의 소중한 시간을 또 이렇게 또 하면 안 되니까. 총평. 아주 싸나운 걸 좋아하는 분들은 꼭 키워봐야 된다. 그리고 과거의 타일랜드 블랙, 뭐 악마 3대장이라는 편견은 없애고 이 친구를 넣어야 된다. 그 올블랙 그리고 강인함. 다른 나무위성 지타류가 좀 의문사가 있어서 못 키워봤다면, 그러니까 키우기를 좀 망설였었다면, 아니면은 키웠다가 좀 실패를 본 분이 있어도 이 친구들은 강인함이 있어서 이 친구들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